자, 송가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살아나는 거 그렇죠. 나는 뭐 연이틀 씨부러져가지고 네. 지금 약간 맛이 가는데 우리 전과생 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뭐 저기 4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예. 아직까지 회복 단계는 아닌데 네. 원체 또 이래 혼자 누워 있으려 그러니까 답답하지. 답답하죠. 네. 답답하다 보이 뭐 또 저기 뭡니까 그거 저기 그 외출 예. 외출서 이래 끊고 와가지고 이제 달려와가지고 근데 송가생 뭐 저기 며칠 만에 봤는데 얼굴이 파삭 그냥 송가생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네요. 뭐 입원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또 애국의 피를 또 매일 마시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장거리를 예. 금요일 날 저기 뭡니까 울진을 갔다 와서 새벽에 왔고 또 다음 날 또 포항도 뭐 갔다 집회하고 그리고 또 봉화마을 갔다 예. 왔고 어제 봉화마을 제가 이제 뭐 이 병원에서 봉화마을 집회하는 걸 이래 이제 영상을 보니까 네. 뭐 목소리 여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네. 떠들으면 그 진영 시내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마이크를 네. 이제 워낙 낮춰놔서 거기에 이제 어제 네. 저녁이죠. 제가 꿈을 꾸는데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구만요.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예? 그러면 아버님 그 묘소가 어디 그쪽 부근에 있어요? 그 저기 그 봉화마을 그 부근에 저희 이제 부친 묘소가 거기 있는데 그 부친이 어제 뭐 자다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거 뭐 돈 한 푼 안 받는 자는 깜빵에 가 있고 뭐 이래 뭐 돈 문 자는 예. 두 발 뻗고 자고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 아버지 부친도 정확하네요. 뭐 두 발 뻗고 못 자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님이 예, 이제 꿈에서. 아버님이 유공자시니까 예. 그 뭐 정확히 그 보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방 우리 정가선생이 얘기했듯이 예. 10원 한 번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고 예. 640만 불을 처먹은 그 건양수 예. 뭐 그쪽 집안은 아방궁 예. 아파트 진영 그 시내에 아파트 있고 그것도 아방궁 또 있고 네.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봉화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봉화마을이 이제 뭐 아방궁 논란이 있을 때 예. 제가 그 봉화마을 그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 그 단독 보도한 적이 있어요. 있죠, 또. 예, 단독 보도했는데 그런 것도 그때 살짝 기대가서 예, 기어들었죠. 아주 잘합니다. 까디비니까 그때 또 이제 뭐 잘하잖아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찾아와 가지고 제발 기사 내려달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기사 그때 이제 뭐 회사 측에서도 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갈 그 집 내부를 네. 세세히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또 뭐 어떤 정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뭐 저기 안보 여러 가지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식 그 청와대 측에 내려달라 해가지고 기사 내려준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봉화마을은 상당히 제하고도 좀 이래 저희 부친 묘소도 그 부근에 있고 네. 또 제가 봉화마을 그 단독 그 내부 시설을 또 보도해가지고 큰 논란을 일으켰던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송가생 그 봉화마을 가가지고 외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집에 또 해자 내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 봉화마을 내려갈 것인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기회가 되면 내려가야죠. 예. 또 거기만 아니고 또 이희호 여사가 있는데 예. 또 여사라 이름 또 난리 나요. 또 이희호 있는 거기도 가서 예. 또 맛을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나라돈 꽃감 빼먹기 퍼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들은 다 빵빵히 가야죠. 보내야 돼요. 예. 근데 이호 여사 뭐 해본들 뭐 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약간 뭐 치매 쓸듯 그런다는데 그 앞뒤 없어요. 앞뒤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도 뭐 그 뭐 머리가 찌글찌글 아플 텐데 그래도 예. 저보고 아픈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송가생 말씀이 지금 돈문자들은 예. 두 발 뻗고 자고 안문자는 이 깜빵에 들어가는 이거 정말 진짜요. 이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비집가 방송 계속해서 지적을 좀 하고 해야 돼요.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도 검찰이 예. 이틀이 멀다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했죠. 아직까지도 못 밝혀내놓고 특검이나 그 수사본부 뭘 했습니까? 뭐 디비면 뭐 까면 뭐 엄청나게 놀랄 거들 뭐 뭐 천지 놀 거다 그랬는데 바글바글 하기도 했는데 예.
지금 개미 이제 한 마리도 놓은 게 안 없어요. 매일 그 지금 뭐 출장 그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를 했지만 예. 지금 현재 뇌물 혐의가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 삼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이 그 정유라 성마 예, 예. 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마 소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그 삼성 소유 아닙니까? 아, 그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요 그 검찰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최순실이나 이재용이란 이 두 분이 네. 감방에 가 있으니까 그 형평성을 봤으라도 박 대통령 감방 가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폈단 형평성 말이에요. 논리지.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 그러면 박 대통령보다 뭐 더한 그 예를 들어 뭐 10억에 그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인간들 싹 다 잡아넣어야지. 정치권에서 아마 그 다 조사하면 대한민국 그 국회들 그 깜빡 안 갈 인간들 없죠. 감방 복잡해요. 예, 뭐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조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뭐 조절하고 있는 게 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뭐 정관계 인사들 중에서 어떤 돈 안 처먹은 게 있다 그러면 다 뭐 있겠습니까? 마지막 방법이 그거겠죠. 예. 결국은 삼성이나 SK나 아니면 롯데를 자극을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강요해서 돈을 줬다. 요것만 딱 받아내면 밝혀내면 이제 이제, 되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안 세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예. 그 왜 녹록지 않나 이러면 태극기 집회가 없었으면 예. 그만 이미 다 손 다 들었어요. 다 들었겠죠.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이제 태극기 집회가 새가 커지고 그 요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탄핵 이후에도 꺼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안 꺼지니까 이거. 글쎄요, 진짜 태극기 집회가 웬만하면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래 몇 달 하다 보면 그렇죠. 거지부지되고 어떤 이게 이제 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도가 있거든요. 예, 다 사실. 이제 있는데 그래도 뭐 지난 9일 어떤 태극기 8일 날이죠. 예. 태극기 집회에서도 또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또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뭐 그냥 구속이라든지 5.18 김대중 뭐 전 어마어마한 대통령 비자금 문제라든지 5.18 가산점 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그 얘기들이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헌정사상 그죠 이게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고 보통 이제 보수들이라 그러면 얌전하고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좀 이래 참가하더라도 등한시겠지, 예, 그냥 사실. 뭐 사실 이제 어떤 집회와 거리가 먼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등식이 바로 보수 세력들인데 그 보수 세력들이 지금 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노는데도 불구하고 구도 우리나라에서만 태극기 집회에 관련돼 가지고 안 합니다. 보도. 뭐 이래 보도도 거의 없고 사실 해도 더 엉터리고. 뭐 보도해도 다 엉터리 어떤 뭐 잘못된 왜곡 뭐 보도를 하고 뭐 이런 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송가상 그 저기 뭡니까 4월 말 예, 예.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늘부터 예, 예. 그런 어떤 폭격설이 퍼지면서 과연 5월 9일 날 예.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예.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북한 선제 타격설 예. 또 이제 여기에 거론해서 이제 딱 이제 특정 날짜까지 박아서 예, 이제 이런 날짜 예식을 박았죠. 예. 드러나오고 또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 적어도 이 시점 되면 트럼프의 성격상 봤을 때 이때 들이 봐주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일부가 그 10일 날이죠. 네. 10일 날이죠. 이렇게 뭐 엄청나게 먼 게 아니라 오늘이에요. 네. 오전에 이제 정례 브리핑 통해서 북한 북폭설과 관련해 크게 후회할 필요 없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국내에서 보고 있는 건 좀 천양지차 있는 것 같아요. 만하죠. 더더욱이나 우리 국내 언론들이 지금까지 탄핵 정부에서 보여준 그 엉터리 왜곡 이런 뉴스들 때문에 네. 세계도 안 믿고 우리도 안 믿는 거야. 그럼요. 지금쯤 같으면 진짜 우리 모든 언론들이 나라 지금 거덜나게 생겼는데 저 정밀 분석을 해서 자 국민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이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뭐 북폭설은 있더라도 그냥 바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예민하고 오늘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북한 선제 타격설이 너무나 지금 확산되고 있고 예. 오늘 사실 그 저기 포털 사이트 실검에 뭐 북폭격설 그다음에 북한 또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상위에 랭크되면서 한반도 전쟁설이 지금 이야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확산되니까 오늘 또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뭐 자기가 뭐 맞겠다? 뭘 맞겠나?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데 자기가 네.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뭘 막지? 핵폭탄 올라오면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뭐 뛰어가서 몸으로 핵폭탄아 이러느라고 네. 팍 안겠지. 그다음에 뭐 폭격기 떨어진 거 가지고 맞겠다 이거가 뭐 낙하산 타겠다는 거 나는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냥 예. 슉 들어가가지고 막 날아오는 포탄을 예. 맨몸으로 맞으시고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하시는 뭐 이런 게 예. 되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늘 이제 문 후보가 자신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 의지가 끊고 있지 않다. 이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북한의 어떤 예. 도발 의지도 이제 끊기지 않고 있다며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지고 걸고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 자기 모든 게 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히라 이거야.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뭘 걸겠다는 말입니까? 뭐 성과상 뭘 걸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거겠다는 거는 예? 목숨을 거겠다 이건데 네. 내가 보기에는 목숨 걸지 않고 말만 이제 내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지금 그 우리 이제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이제 거리 상황을 이제 거울 위 네. 이제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정작 한국은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북의 핵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협의하겠다. 집권하면 집권- 북한을 제일 먼저 갖겠다는. 아니 집권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 후보 뭐 착각은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착각은 자유인데 문 후보가 집권하면 뭐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했는데 뭐 문 후보 입장에서도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잘못하면 네. 선관위에서 마침 이제 뭐 선거법이 네. 이게 선거와 관계 없어요. 자기 했던 얘긴데 뭐. 이걸 자기 후보를 했던 떠나서 어떤 특정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예.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맡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삐딱하게 투영되면 네.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네가 막는 데는 왜 안 막냐? 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고. 그럼요.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린 예. 거지 선거와 관계없습니다. 왜냐? 이분이 얘기한 게 이분이 이렇게 또 욕하겠네 또. 벌써 뭐 저기 댓글 들어오네 이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우리가 방송이니까. 아 이거 뭐 괜찮아요. 예, 뭐, 뭐. 문제의식의 얘기하기로는 예. 자기가 이제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는데 예. 그럼 제일 먼저는 북한 가고 빠른 시일 내는 미국 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까방 지켜야 그렇지 할 수 돼요. 없는 예. 우리가 지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이 미국 간다 가면 누가 만나주나? 만나주지. 왜? 부시, 누가 만나주나? 부시. 부시가 만나주나? 부시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그 정치인도 뭐 이래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예를 들어 이제 이래 되면 집권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억제할 수 있게끔 하고 뭔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뭐 뭘 가겠다 해야 돼야지. 무작정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북핵 문제를 뭐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협의하겠다. 협의는 자체가 뭐냐면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그렇죠. 예. 이 상대라 이러면 이제 저것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미국의 MBC 방송이 들어와서 한국의 실정을 실황 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한 준전시 네. 상태 위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보도나 이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정부 방침, 정부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예의주시하셨다가 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정치인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되지. 멘트가 가르쳐 다 따라하겠네 이제. 누가 내일쯤 내일쯤 되면 가방 해가지고 그거 딱 그 캡처 해가지고. 그렇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또 짜집게 해가지고 또 뭐 저기 예, 특정 정당 후보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뭐 대변인 브리핑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렇지 너무 많이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하나 더 가르쳐 줘버릴까 할 때. 한번 하는 게뭐 뽀라잖아 해주지. 그렇지. 예. 여러분 일부 종편 방송을 보시면서 얼마나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에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위기에 전시사격의 보도는 분명히 진실해야 됩니다. 모든 방송을 모조리 끄시고 JBC 까방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도 싹. JBC 까방송만 보면 안 돼요. JBC 까방송도 이거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고. 예. 뭐 또 뭐 JBC 까방송이 우리가 뭐 왜곡 보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죠. 미국 MBC보다 더 정확한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어떤 폭격설 자체가 시리아 폭격설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죠. 예. 그게 왜냐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말한 시진핑, 예, 시진핑 만나가지고 예. 뭐 얘기하던 그 말을 가가지고 뒤리 폭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예. 우리가 적어도 10초를 못 기다리는 성격이라는데 저하고 성격 비슷하다더라고요. 정가가 조금 더 세. 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세죠. 트럼프는 이래 한 다리 딱 걸쳐보는 것 같아. 살짝 걸치면서 뒤리 가게 버린다. 저는 옛날에 그 주디보다 이 주먹이 먼저 나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부림이 있다 보니까 주디를 먼저 이게 주먹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합병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요즘 못 나가니까 이게 주디만 나가고 이 못 나가니까 합병이 생겨가지고 가끔 뭐 방송하다가 헷가닥하고 막 졸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 예. 우리 이제 그 우리 정가 선생이 20, 30대 그때 성격 그랬으면 예. 저 강화문에 촛불 못 들고 나옵니다. 예, 죽었죠 그냥. 다 가가지고 그냥 막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뭐 촛불 있는 뭐 시애기들 막뭐 손모가지 다 불태불태.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 헬렐레 해도 지금 촛불 옆에 가가지고 그래도 치잘 건 다 하고 막 다 까발리고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 자체의 성격 자체가 결국은 북한을 지금 선제 타격할 것이다. 뭔가 시나리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반도에 지금 이 뭐 항공모함이 칼빈슨 항모 전단 이제 예. 그 우리가 이제 항모라 이러면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배들이요. 호주로 이게 가다가 빠꾸했다며 빠꾸. 예 스톱평양 해역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예, 그러면 뭔가 지금 조짐이 예. 북폭을 위한 이제 예. 뭔가 미국의 스탠바이야 지금 말하면 그렇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 우리는 돌격 아저씨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돌격 쓰지. 예. 돌격 그때 손가가 이제 손가서 그때 가야 이제 돼. 봐야 돼. 돌격해야 돼. 그때 돌격은 제대로 외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때 이제 MBC 방송에 내가 나갈 거예요. 예, MBC 방송 나가지고 돌격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훈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키리졸버 훈련습과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다던데. 그리고 4월 달에 예. 돌아서 키리졸버 그 예. 연습하고 독수리 훈련, 예. 이제 한미연합 훈련 등이 이제 동시에 진행됐어요. 예. 이게 이제 전쟁설로 이제 뭐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훈련들은 계속 해왔던 훈련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더더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있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반도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한 방씩 나왔어요. 까보면 죽는다는 거. 그런데 이런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그 선거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허의 행동들 네. 이게 결국은 어느 날 말없이 한 방에 북한을 아작을 낼 것이다.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최첨단 해상 그 공중 전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요. 예. 이 한반도에 지금 속속 직결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안 6차 보이겠죠. 안 핵실험, 보이게 뭐 이런 북한이 거죠. 이제 경축절 예, 예. 행사에 이제 6차 핵실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지금 전쟁 물자까지도 후방 보급을 위한 소위 작전명이 뭐라더라 그게 그게 뭐, 예. 퍼시픽 리치 작전. 예, 일명 뭐 OPR OPR 작전. OPR 작전이죠. 이건 다 그렇게 주면 예.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작전이 지금 현재 이게 전쟁 물자까지 이제 미군이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전쟁하려고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나? 제일 중요한 게 물품 보급을 차단시켜 버리면 전쟁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훈련까지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4월 미국의 폭격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설로 지금 나들고 있지만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방송을 이제 미군들도 예. 볼 수 있으니까 예. 사실 키리졸브 이름이 KR입니다. 그 그렇죠. 명칭이.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FE. 아까 우리 정가승에 했던 퍼시픽 리치 작전은 OPR. 예. 이제 이런 이제 훈련들 중에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OPR 이제 예.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전쟁하면 뒤에서 이제
먹을 거 안 먹을 거 식량 뭐 이런 거 다 완비를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닌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한반도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속속 집결하면서 이게 이제 안 보이기까지 최고조로 도달해 했으니까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옆집에서 누가 갑자기 몽둥이 들고 나오는데 나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건 누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설인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언론의 사명인데 대한민국 지금 언론에 봐봐 이거 나오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리치 작전 자체가 지금 현재 해외 어떤 그 중원 전력들 포함해 가지고 예. 약 그 미군 약 2,500명하고요, 예. 우리 군 약 1,200명이 이게 이제 지금 참여하는 그렇죠. 그 훈련이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소위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최대 규모의 군수 지원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게 이제 10일부터 21일까지 예. 뭐 경북 포항이라든지 그 동해 일대에서 지금 훈련이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오늘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이제 약 뭐 한 예. 3,700명 정도 되는데 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집회에 보면 3,700도 많아요. 근데 이 이제 만약에 북한이 예. 오판해 가지고 예. 우리 이쪽으로 바쌌을 때 예. 전문 용어서 내가 바쌌을 때 예, 바사할 때. 폭격을 예. 했을 때 후방 지역에서 그 대량의 군수 물품을 빠르게 보급해 주기 위해서 예. 그 이미 그런 작전을 이제 OPR 작전을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방 지르고 예. 그다음에 자칫하면 정은이가 오판해서 먼저 네. 지를 때 아니면 질렀는데 이게 또 다른 공격이 왔을 때 이거 다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예. 유사시 이제 공중 훈련이라든지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그렇죠. 모든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어떤 또 우리 군의 어떤 병참 능력까지 통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쟁설이 지금 더욱더 지금 확산되는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군수품이 들어올 만약에 네. 한국까지 예를 들어 예. 다 파괴됐다. 예. 이런 거 가정해가지고 복구하는 시나리오까지 들어왔다 그렇지. 이러면 한판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왜냐면 북한의 예. 풍계리 그 핵실험장에서 육자 핵실험 준비 끝냈다는 예. 정보당의 분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소위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한반도 정쟁을 끝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은 미국 자국민에 대한 조금이라도 자국민 생명이라든지 어떤 안보에 위협이 가면요, 그거는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이 바로 바사버리죠. 빠사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예. 선거부터 이렇게 그 이름 부르지 말고 문씨 이럽시다. 예. 아이가 그는 이제 우리 문 후보가 그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렇지, 대해서 그 얘기를 뭐 해주는 이야기했는데 거고. 예. 우리가 송가생 영문에 경찰서 갔다 오더니 말이 쫄아삐네. 겁나. 뭐 말을 하려고 하면 뭐 발발발 그 그래. 이제 검찰 갔다 오고 이제 되면 어이 많이 쫄았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문 후보께서 SNS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그럼 내가 말하려니 말문이 막혀버리네. 아니 이제 우리가 예. 더더욱이나 지금까지 세계 그 전쟁사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 예. 아니면 뭐 폭격이 있을 때 보면 예. 사실 이제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예. 그 사실 이제 MBC. 예, MBC 이제 간판 뉴스 앵커 들어오기는 예. 그러면 거의 뭔가 이게 조짐이 이상하다. 그 앵커 있잖아 레스터 홀터가 예. 지난 3일 오산 미국 그집 나와서 저녁에 메인 뉴스를 진행했다고요. 그럼요. 이 사람 밑에 붙어 있는 닉네임이 뭡니까? 전쟁을 몰고 다니는 기자를 했어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종군 기자 리처드 앵겔 수석 특파원까지 오산 기지에 왔어. 야 그렇다 그러면 뭔가 지금 한 방 놓고 그걸 실황 중계로 내보낼 태도가 됐다. 만반의 어떤 지금 예. 준비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 지금 속속 외신 기자들도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 들어오고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 지금 특파원들도 지금 연일 그 우리 어떤 그 현재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인 얘기하는데 잠깐만 우리 정가 선생이 일본 그 통일이니까 일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일본 관련해가 송가생이 뭐 아까 내가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나카미네 야사마사 주한 대사. 주한 예. 일본 그 저기 대사가 지금 한국에 복귀한 것도 복귀한 것도 지금 뭐 한일 위안부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에 터질 수 있는 그 전쟁 유사시 일본 구출 계획 수립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들을 이제 유사시 어떻게 이제 예. 저 일본 본국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죠. 일본 본국으로 이제 구성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화를 잡고 있는데 상계신문도 예. 직접 그래 보도를 했고. 보도했죠, 그죠? 예, 보도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 15만 명을
북한 접경 지역에 뭐 투입했다는 그런 대만 언론 보도까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네. 우리가 소셜 미디어나 뭐 찌라시 이런데 미국 해군 기지가 뭐 인접한 시애틀 교민이라는 사람이 예.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예. 얘기했다 누가 또 갔더니 예. 이런 얘기했다 어떤 교민은 이런 얘기했다 뭐 북한에 가본 사람이 이렇더라 막 이거 뭐 빨리 지금 뭐 은행에 돈 빼가 어디 예. 숨겨놔야 된다 뭐 오늘 별 소리 다 지금 나오는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내려앉았고 그렇죠. 또 금융시장까지도 오늘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 이게 징조란 예, 게 있단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저거 뭐야 뭐 쓰나미나 뭐 예를 들어 예. 뭐 지진이 일어날 때 그건 징조가 있듯이 예. 전쟁도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전체 다가 징조로 보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진짜 치를 떨고 있는데 예. 언론만 집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지랄 발광을 떨고 앉았어요. 언론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물론 이제 5월 9일 날 또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일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전 언론이 다 집중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 이런 하나의 지금 한반도 위기설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안 알려져 있어요 많이. 이런 거죠. 늑대 소년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늑대가 나타났다 이래도 처음엔 사람들이 유학하다가 진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갑다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무딘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하더라도 오히려 거짓말로 한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또 이걸 조져요. 또 조진다. 한미 어떤 이런 훈련들 자체를 가지고 또 미군이 어떤 또 한반도 전쟁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막 그냥 조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어떤 북한에 대한 분노보다는 미군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미국에 대한 미국이 왜 우리 그 어떤 그 하냐 이런 식의 어떤 뭐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00%요. 네. 왜냐 이러면 지금 미국이 멀쩡한 한반도의 위기를 네. 괜히 들어와 가지고 훈련하는 뭐에 북한 자극해 가지고 결국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몇 방 나왔고 뭐 네. 이런 식이 그런 식이 나온다고. 나오죠, 지금. 요 종패 씌기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요. 네. 우리가 사전에 다 예고한다고. 너희들 대가리 속에는 어떤 이유가 되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네. 그 뭡니까 국가보안법 뭐 이런 것들 대가리 속 꽉 차 있잖아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요거를 역작용을 세월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강우병 이런 식으로 딱 뒤집어 가지고 모든 기획은 트럼프가 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통째로 날리려고 하는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북한은 박살났지만 우리도 몇십만 명 죽었다. 예. 이렇게 몰고 나간다고 봐.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당장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가지고도 뭐 과연 지금 치러질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너무 그 탄핵 정국에 그 바라보는 왜곡 편파 뭐 일방적 보도 여기에 너무 이제 찌들어 가지고 얘라 그냥 한방 박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이런 국민의 고조된 진짜 막가파식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걸 언론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독거려서 민의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레기 쓰레기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언론들은요 앉아가지고 지금 뭐 문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뜨고 지랄 양자 대결 꼴값 떨고 앉았어요. 물론 우리 이제 이게 우리 마치 이제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안 간에 되죠. 전쟁이 세상에.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걸 뭐 전쟁 자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 나면 한반도 이게 대한민국 숙대밥 됩니다. 예.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될 부분들이단 말입니다. 100% 막아야죠. 네, 이거 막아야 누가 됩니다. 나서서라도 아까 뭐 그 문 선생이 뭐 앉아가지고 뭐 맨몸으로 막겠다 했는데 맨몸으로 막아지지도 않은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끌고 온 예.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 이자들이 저 총 들고 저 383 밑에 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게 총알바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예, 그 애들이 해줘야 돼요. 말로만 맨몸으로 아니고 가라고 몸 총알바지로 가겠나? 걔들요 가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지 그 애들은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죠. 밀어내야 되고요. 터기가 다 쫓아버리니까 그걸로. 밀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자체가 또 무산되면 안 되고 이왕 뭐 그렇죠. 대통령 선거 치를 때 한번 붙어봐야 되긴 대통령 선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대통령 선거가 무산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 무산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도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전쟁 남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쟁 위기의 최고조까지 갔다. 예. 현실이다. 예. 이래 되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태로 뭔가 체제를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해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떡하나? 일단은 계엄령 내려놓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나오지 이제.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주면 안 아마 된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말하는 그 저기 의도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예. 정관 선생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얼굴이요. 아까 뭐 정치인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그렇죠. 아니, 나는 또 그 폭격 건강이 이야기하니까 걱정됐어요. 예. 얼굴이 지금 빨개지면서 예. 이제 너무 열이 또 열받지 슬슬 말고 올라오는데 괜히 정치 얘기했다, 그죠? 예, 정치하게 안 됩니다. 좀 폭격 이야기하니까 또 열받네. 또 열받죠. 예. 이번에 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안 치러질까 봐 또 열받고. 열받고. 예.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짜 순수한 그 애국민 태극기 들고 그 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뭔가 붙어서 아작을 내든지 뭐 죽이 되면 밥이든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제 미국이 한 방 때려줘서 이번 기회에 뭐 아주 아작을 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그 위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국가 전복 업무를 꾸미고 지금까지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나 이러다가 나라 끝일 난다.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방 박아버리고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 빨개들 이놈 새끼들 일순간에 모조리 싹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예. 이런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뭐 일단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 트럼프의 어떤 그 저기 성격에 좌지우지된다는 것 자체도 참 한편으로 보면 예. 좀 답답도 하고 뭐 그렇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그죠? 예. 또 우리 어떤 한반도 평안을 위해서라도 북한 핵은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만이 알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10만이 알따름이지 이제 뭐 그게 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정계로 한번 풀어보면 저도 가끔 위에서 때리더라고요. 슉 비도 예. 멈추는데 트럼프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카드 있잖아요. 트럼프. 그게 이제 빨간색하고 까만색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마술가들이 쫙 이다 보면 까만색 나왔을 때는 사람이 흥분 안 하는데 예. 빨간색 나왔을 때 트럼프 잘못 건드면 둘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간색 넥타이를 잘 매거든. 그러니까 조심하는. 예, 조심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제 예. 사실 이제 SNS 어제도 많이 돌았어요. 이게 이제 애국 보수 어떤 그 우파 시민들에게 이제 많이 돈 얘기가 송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며칠 전에 예. 그 대통령 그 저기 새누리당 예.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입장이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그 송가 선생님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날렸는데 예.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보수 어떤 애국 시민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가 선생님께서 새누리당 대통령 그 후보 이름으로 거론되는데 그 내용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예. 여기서 뭐 방송에서 그렇고 제가 뭐 집회 사회를 보면서도 예. 그때 선거 한참 전이었으니까 뭐 물론 뭐 저에 대한 그 많은 이제 집회 참석자들이 박수를 한올 해주고 이러니까 뭐 농담삼아 이제 지지율 뭐 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전까지 우리도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싫어합니다. 사실 그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집에 망가진 정치인 한 명이 되지 아버지가 절대 그 두 사람 세 사람 그 영리 걸지 말아야 이랬어. 난 그 이미 담 쌓고 살았는데 나는 너희들은 뭐 만약에 뭐 그 물론 이제 흥행 차원에서 저는 뭐 예.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제 뭐 흥행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아마 그 발로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나는 그게 생각 없다 이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되게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저 나중에 이제 그걸 따져서 이제 다 삭제가 됐는데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와는 절대 저는 뭐 관계없다. 나는 그리고 그 대선이 아니라 나는 2장 선거 정도면 가능하지. 그런 나갈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다 밝혔고 엊그저께 그 어제구나 그죠? 어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또 다시 또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예. 의구심이 뭐냐면 그래도 뭐 후보로 1분까지 거론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또 어쩐 간접적으로도 뭐 이래 주변에서 이제 내가 예. 안 한다더라도 예.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좋은 아니게 밀려가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송가 선생님께서 어제 뭐 또 뭐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예. 입장 발표 관련해 가지고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아니 뭐 자꾸 하면 네. 이제 뭐 자꾸 말이 씨가 될 텐데 저는 이제 핵심만 뭐 하면 아니 그렇게 됩니다. 예. 봉화마을 내려갔어도 제가 사실 밝혔어요. 저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말이 많은데 저는 끝끝내로 태극기든 애국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나는 이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100년이 됐든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 그걸 하는 게 난 맞겠다 싶다고 난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 내용 네. 안에는 뭐냐면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반대기 분석 얘기라는 저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다 이러면 지금 예전에 YS와 DJ가 그 단일화를 못했어. 다 이긴 패도 깨지는 판인데 또 옛날에 이해찬과 이인재도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다고요. 근데 또 비슷한 형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택을 들고 나왔던 사람의 그 본심을 이해한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단일화예요. 그렇지. 그러면 새누리당이 아니면 뭐 우리가 태극이든 사실 뭐 태극이든 사람들이 다 정당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주니까 제도권 안에 뭔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면 좀 빨리 먹히지 않겠냐. 예.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순서가 있다고 단일화를 먼저 요구하고 그 단일화가 안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이런 모션을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가 이 태극 집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자꾸 예.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내려면 결국은 이런 방향이 아닌 내가 생각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더더욱이나 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뭐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고민했던 그 부분이 아 나는 아니다 이 하차를 하는 한더라도 나는 태극 집회 순성을 담보하고 계속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죠. 나 이런 저도 이제 우리 송가 선생님께서 이제 저도 몰랐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송가 선생이 이제 뭐 출마 이렇게 할 때 저도 뭐 장문에 맞아요 저한테. 뭐 저한테 예. 보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뭐 저도 입장 그렇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된다 이런 말이 그렇지.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현직 기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방을 이제 이거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제 송가생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가생은 또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고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현직 직분 자체는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본업이 뭐냐면 기자로서 글을 적고 또 가방을 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현 시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보다 또 구체적인 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진실을 알리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롤 모델을 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좀 벗어나다 버리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로 뛰어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판을 읽어 가지고 그런 전략적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들 현직 기자로서 뭐 직분에 그대로 충실하면서 까방송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죠.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많은 그 태극기 집회에 오시는 애국자분들이 모이면 예. 어느 뭐 좀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흥행이 된다 그러면 아 나도 언젠간 발을 떼고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예. 신문사 이 까방송을 줄기차게 해서 그들이 어떤 뒤에서 푸싱을 해주는 역할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너무 커졌고 예. 내가 그 지낼 수 있는 어떤 개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나 정치에 난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대변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나와 뭐 예를 들어 나보다 대장 사람이 있다 이러면 내가 그냥 물려주고 나와야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그럼요. 그리고 그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추운데 어떻게 아니면 뭐 피눈물 흘려가면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잘못해서 어떤 후보자들 때문에 4분 5일이 되면 이것도 웃긴 거다.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 이걸 끌고 감으로써 우리가 선거 이후까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 꼬라지를 볼 그때까지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관련된 구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어떤 그 자유한국당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조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끝나면 그런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필요성 예, 인정합니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데 지금 누구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새누리당이라는 하나의 애국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 힘을 결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어떤 총론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송가생은 그 속에서도 이제 어떤 분열이 되면 안 되고 그 그렇죠. 속에서도 예. 하나의 어떤 단합된 힘을 보여야만 우리가 현재 이런 전국을 타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나와 있는 500만 예를 들어 7만한테 네. 우리가 뭐 지금 좋습니다. 500만이든 50만이든 100만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그 나와 있는 순수한 그 애국심을 갖고 있는 태극기든 이런 애국 국민들이 특정 후보들 때문에 4분 5일이 돼서 결국은 태극 집회의 그 순성이 또다시 깨진다 깨진다는 이러면 문제가 되는 이 거죠. 다시는 못 모아요. 뭐죠? 그것 때문에 단일화를 네. 요구했어야 되고 단일화를 줄기차게 밀어붙였어야 네. 이게 순서가 아니냐. 그렇죠. 전 그거예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그런 어떤 애국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는 맞는 거고 예,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정당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보수의 어떤 애국 시민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정당을 만든 것도 우리가 처음이죠. 인정해줘야 예. 되고 그래서 이제 우파 보수 개혁을 위해서 탄생한 부분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제 아까 송가생이 지적했던 결국은 그런 그 가정에 있어서의 그 각각의 어떤 입장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결국 분열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분열은 결국은 패배로 드러나고 패배는 어떤 보수는 결국 뭐로 망한답니까? 보수는 분열로 결국은 망한다. 분열로 망한다. 그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막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어떤 방송이 그 우리 방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이제 뭐 사회자 입장에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뭐라고 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정책 판단에 이런 소신에서는 이건 나도 나이가 내일 뭐 60인데 예. 60입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하고 모레면 3일 세 번 지나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지나야 돼. 모레면 모레는 이틀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제 60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적대라?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이제 어떤 이유 같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 공인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소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얘기하고 할 수 네. 있지만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거 누구하고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내가 보고 내가 느낀 바 내 살아온 인생의 경륜을 딱 따져봤을 때 이건 이렇지 않겠느냐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하고 맞는 사람들은 같이 갈고 아는 사람 많은 거죠. 어차피 이제 그렇다고 또 그쪽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니는 내하고 도저히 안 맞고 가라면 가는 거고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 보면요 강에서 만나고 강에 있다 가다 보면 큰 바다에서 만나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만나는 어떤 그 가는 흘러가는 목표 지점이 정확하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 돼서 만나야 되고 지금 물론 뭐 새누리당이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저는 보다 더 어떤 그 탄핵을 주도했던 자들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전체 구속 뭐 여러 가지 기획했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 뭐 대통령 후보로 뭐 조원진 후보도 거론되고 있고 뭐 그러던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전략적 타겟을 삼아 가지고 한번 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정확히 좀 알려줄 수 있는 필요도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예. 정 선생님이 방금 앞에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 보수 정당도 있고 또 좀 쉽게 얘기하면 여당도 있고 예. 또 이걸 대면 정부도 다 있는데 예. 언론이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6개월 정도에 태극기던 국민들이 수백만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종자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열받아서 결국은 뭔가 해계문을 잡기 위해서는 세력화시켜야 되고 그 세력화가 결국은 압박수나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국회밖에 없다. 예. 정당밖에 없다. 이 논리까지는 100%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요. 맞죠. 그거는. 예. 그런데 요구 조건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건 나중에 그 자칫하면 조직을 와시키는 형태가 되겠다. 그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가장 급한 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 줄에 서고 저 줄에 서고 이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에서 당신 내가 네 지지하고 니는 네 지지하고 니는 야 지지하고 이러면 이거 다 깨지는 거야. 깨지면 큰일 나죠. 오로지 하나. 예. 누가 됐든 단일 후보를 너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후보자들이 그래야 저게 숙닥대가 뭐 그래 예. 나타났어. 예. 근데 나타났는데 꼬라지가 영의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근데 그래도 지금 현 시국이 이렇게 너무나 위급하니 어차피 두루뭉실 섞어서 단일 후보가 한 명 나왔다면 집중 밀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선들이 이제 결국 이제 정해지겠죠. 그런 수순들이 정해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칫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약간 뭐 이래 이게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체가 뭐 분탕질한다, 또 뭐 JBC가 방송이 분탕질한다 그런 우려적인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건 분탕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토론 문화고 결국은 그렇죠.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비방하고 정언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저희들 입장보다는 JBC가 방송 애청자들이라든지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을 여과 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거 ABC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후보 날림을 막아야 되고 이게 이제 여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보수 쪽의 후보 날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온 후보를 빨리 단일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단일화된 그자가 자격이 없다 그러면 쫓아내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까 이제 정가선 방금 말씀대로 4명, 3명, 5명 막 이래 나오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유권자는 모르겠지만 태극기 든 사람들의 그 순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아연 이런 인간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한 이런 인간들, 다 그리고 뒤에서 이걸 기획해서 결국 나라를 거들낸 이런 인간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징. 그 응징이 기본 핵심 전략이죠. 그렇죠. 예. 그 응징을 물론 뭐 절차상 따라서 이래 가서 결국은 응징할 거다 이렇지만 그 가는 패턴은 그대로 가져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로드맵 자체는 정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뭐 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JBC가 방송이 또 얼마든지 또 뭐 주변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 또 여과 없이 방송을 할 것이고 예. 그런 본다 그러면 또 새누리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당 사상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결국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성공해야 자체가 됩니다. 실패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보수의 어떤 예. 자멸 또 보수가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분열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원인 제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 태극기를 들었던 그런 심정으로 또 새누리당을 또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같이 해주면 아마도 우리 정당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탄생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100% 그래가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이렇게 모여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더욱이나 자생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나 목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이런 족속들을 대한민국에서 거들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파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또다시 이런 탄핵식으로 끄집어내려면 끝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모여서 그 몇 개월 끌고 오면서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왜? 사건 터지고 그 이후에 안 모일 것이다. 뭐 하면 안 모일 것이다 했는데 제가 계속 모여왔다. 뭐 모인 게 신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모일 수 있는지.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이 웬만한 이쪽 그 좌파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꺾일 것이다, 꺾일 것이다. 꺾이는 내견들을 뭐 2월 달로 보고 3월 달 보더니 지금 이제 4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진짜 아주 뭐 어떤 그 자체를 이제는 좀 약간 두려워하는 눈치도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예, 나타나기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 집회만 아니라 사람이 군중이 많이 모이면 군중 피로도가 있다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정도 가면 뭐 되겠지 아니지 또 이런 게 있고 자칫 이러다 보면 저 정도 모이는데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겠어. 예.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들이 계속 똑같은 날짜에 그래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린 기레기들이나 아니면 정신 차린 정치인이라든가 정신 차린 이 정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리더자들이 봤을 때 어느 게 진실인지를 이제는 주둥이를 열고 얘기할 때가 됐단 말이야. 까방송만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의 어떤 민심은 벌써 천심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예. 천심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늘을 움직였을 때 그 하늘은 진실된 자에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다 보답을 해줍니다. 근데 진실되지 않고 거짓, 방금 송가생 이야기했던 탄핵을 주도했고 기획을 했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이런 자들은 저는 반드시 응징 당할 거로 봅니다. 그 자체에 응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태극기를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응징하는 부분들까지 송가생 참 제가 볼 때 옆에 보더라도 뭐 개인 뭐 선배지만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왜? 예전에는 뭐 존경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죠. 뭐 준존경했는데 네. 체력이 우선 뭐 제가 이제 송가생보다 이제 후배지만 뭐 제가 이제 체력이 무너져 정신마저도 헷갈리게 해왔는데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포항 갔다가 울진 갔다가 어제 봉안마을 갔다가 뭐 지금 뭐 또 뭐 태극기 집회 갔다가 체력이 멀쩡해요. 예. 그것도 저녁에 또 애국의 피 막걸리 또 한 사발 드시고 또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너무 큰 그 의무감, 예. 조바심입니다. 왜냐하면 저거 어떤 이유가 됐든 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안 되는데 저분들이 내가 이 A, B, C, D 이런 내가 그 후보자를 지지함으로써 보수 안에서도 이 사람을 지지하고 니는 이 사람 저게 둘이 적으로 갈라서 이런 데가 돼서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빨리 단일화가 돼서 그 사람을 주도로 그냥 밀고 가져와 가야 이게 불이 붙을 파인데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멈칫멈칫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잔다며 요새. 그래도 2시간 자. 2시간 잡니까? 2시간 자면 많이 자시네. 많이 자죠. 내일 저하고 저기 그 어디 북한산 그 용안대 가가지고 한번 길을 한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받아봐야 돼. 한번 길을 한번 받으러 갑시다. 새벽에 제가 4시에 네. 전화할 테니까 4시 반에 올라갑시다.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길을 저 북한산 정상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송가생이 또 이제 또 하늘이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이 이제 어디로 가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이래 와서 막 까고 뭐 이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놈들은 뭐 털은 먼저 안 나는 새끼들이냐, 정신 빠진 새끼들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물론 뭐 죽이려고 달려들면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회가 정직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고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너졌다 이러면 인생을 남보다 좀 더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무너진 게 핵심이 상식이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상식이 무너졌는데 그 상식이 무너져도 어느 정치인들 어느 정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JBC가 방송이 송가생이 피곤하고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와가지고 JBC가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그런 좀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법치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가 좀 구현되자라는 그런 바람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치를 왜 합니까? 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봉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이가 이질감 때문에 투쟁이 벌어지면 그 중간에 몰매를 맞더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이런 리더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전신만신 어디 뒤로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뭐 무슨 나라 거덜낼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간다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미사를 한 방 쏘보고 계엄령에 뭐 빨개들 다 잡아들라라 지금 이런 식이야. 예. 국민의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뉴스를 쏟아내는 이런 기레기들이 아직도 있다는데 이게 흥분 안 할 수가 있나고 이게요. 자, 흥분 좀 깔아치고 흥분하니까 그리고, 막 내가 그렇죠. 흥분돼가지고 막 열 빡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가 JBC 예. 가방송이 그 국민들에게 애청자가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이미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인가요? 미국의 MBC 방송이 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제거 작전의 옵션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봐도 북한 저거는 꼴하지 않는다. 저 날려버려야 된다. 이제 예. 이런 형태가 한미 간 그리고 일본 주변국들이 다 그런 형태대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특검 때 CCT 때 나와서 브리핑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검사가 어떻고 머리비 어떻고 뭐 하자에 어떻고 생각이 그런 정성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매일 브리핑을 하라고 전 상태를. 그래도 언론이 또 삐딱하게 쓰겠지. 그 겁이 나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쫄아 있는 거야. 다 쫄아 있고 그 어떤 이 국민 지금 현재 관료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비겁한 인간들, 야비한 인간들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대통령 밑에서 밥을 얻어 처먹었던 인간들 전부 다 지 살길 바쁜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얘기들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만원을 하늘에 비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형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깨우쳐 가지고 스스로 대비하는 그런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JBC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의 해법을 다 뭐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날 방향이라든지 어떤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 논리까지도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국회에도 한번 경고하고 가죠. 끝내십시오. 간단하게 경고할게요. 예, 간단하게 하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은 들으시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비겁한 짓이요. 뭐 김진태는 빼죠. 한 명은 299명. 그렇지. 예. 착각했다. 조원진 의원 또 하나 또 빼고. 빼고 한 3명 빼주지. 3명 빼고 하면 297명. 297명.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297명 다시 한번 예치 주십시오. 297명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는 비겁한 짓이요. 목이 다시네. 아이고 이러다가 손가락 하다가 지금 여름만데 목이 한 마리 들어가면 아유 이거 바로 이제 진짜. 우리는 지금 현재 비겁한 인간들, 야비한 인간들, 배신자 인간들이 덕실거리는 이 사회 현상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 뭐 이래도 선거법 위반 되나? 아니요.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등등 내각제 예, 오만 걸 해보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냥 미국 보고 북한을 박살내고 우리도 몇십만 죽고 그냥 한국의 빨개를 다 거대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한 업무 세력으로 내 스스로 깜빵 가겠다고 가주는 게 맞다고 보면 그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저기 뭐 제비지가 방송 쪽에 뭐 저도 아프다 그러고 우리 송가생도 몸이 좀 이래 많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뭐 저희 방송에 와가지고 뭐 물도 갖다 주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비타민도 주시고. 보조식품도 갖다 주고 또 그런 분들 또 우리 또 제비지가 방송 뭐 애청자 뭐 클럽 멤버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 뭐 간접 광고하면서 송가생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봉화마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카페
이제 이런 분들이 버스까지 대절하고 또 현수막에 예. 공식적 활동상을 이제 적어서 행진을 하는 거 보고 가슴 푸대했습니다 사실. 또 이외에도 무슨 까밴드 까 관련된 게 뭐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한 수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도 자발적으로 애국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JBC 까방송의 역할이 너무나 커졌구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라를 위한 일에 진짜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청소하는데 좀 더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 뭐 병원 저는 사실 안 가르쳐 주세요. 어디 누구 찾아오는 것보다 이제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했는데도 뭐 JBC 방송 그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몇 분이 오시가지고 뭐 저에게 좀 더 격려도 해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한국 예, 병원들에 예.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가생 그 가거든 다음 예. 주 가거든 봉합 말라서 너무 감 지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잠 못 잡니다. 오늘 내가 생각에는 우리 정가 선생님 같이 한번 가서 그래서 양양 쪽에서 한번 씨부레 새끼야 봉화 마을 네. 전체가 들썩거릴 텐데. 근데 뭐 우리 아버지 그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송가생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 기분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그- 주에 땀 끼워달라더라고. 우리 그 아무도 모르게 예, 우리 둘이서 예, 봉화 마을에 싹 들어가가지고 예, 우리 마이크 요소만 하나 가져가면 돼요. 예.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씨부레 제끼면 자다가 졸도할 수도 있어요. 졸도할 수 있겠죠. 예. 예, 요 언제 가는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저 갈긴 갑니다. 예. 저도 가가지고 그렇죠. 예, 뭐 또 뭐 저희 아버님 또 잘 주무시라고 눈물 반잔 드려야 술 반잔 따라야 돼요. 아버님 예. 성과의 계획에 일어나셔서 아직도 못 주무십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또 이래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10일 JBC가 방송 우리 송과생 지금 뭐 7시 약속이 있는데 예, 예. 제가 너무 늦게 저 방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 뭐 속 시원히 할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도 저희들이 얘기했고 한번 또 반성해보는 이런 시간도 예. 가지고 아유 오늘은 좀 JBC 가방송이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유익한 거 같습니까? 예. 오늘만 유익합니까? 내일 또 유익한 방송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자, JBC가 방송 10일 저녁 방송 여기서 심하이 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